시계의 오른쪽 버튼 2개 중에 위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고 부팅을 시작하며 부팅이 완전히 끝나면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연결을 눌러주면 숫자가 일치하는지 물어보고 시계 화면의 숫자와 핸드폰 화면의 숫자가 일치하다면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폰의 지시에 따라 계속 넘어가다 보면 연결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연결하게 되면 워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튜토리얼이 시작되는데 시작을 눌러서 간단 설명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실수로 화면에서 나와버렸다고 해도 폰의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해당 기기를 선택하고 연결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오른손으로 시계를 차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설정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시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톱니바퀴 그림 설정을 눌러주고요. 일반 방향을 눌러주고, 자 여기서 손목을 오른쪽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버튼 위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시계 화면이 뒤집어지고 오른쪽 손목으로 차면 끝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랩의 위아래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손목으로도 시계를 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왼쪽 손목을 기준으로 시계 오른쪽 버튼이 위가 홈 버튼이고 아래가 뒤로 가기 버튼인데요. 이 버튼들의 기능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버튼 위치를 왼쪽으로 선택을 해도 화면만 뒤집어질 뿐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은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홈 버튼은 아래로 뒤로 가기는 위에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계를 깨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터치해서 깨우기인데요. 자 여기 시계에 보이는 이 화면 아무데나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왼쪽 위를 터치를 해도 켜주고요. 자 참고로 이 기능은 비활성화도 가능한데요.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화면 켜기를 터치로 켜기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활성화 된 이후부터는 화면을 터치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계를 깨우는 방법은 버튼을 눌러서 깨우는 건데요. 위에 있는 홈 버튼 혹은 뒤로 가기 버튼 아무거나 눌러도 켜집니다. 이렇게 해도 켜지고 뒤로 가기를 눌러도 켜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손목을 들어 올려서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시계를 볼 때 손목을 들어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자, 다시 이렇게 손목을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시계가 켜집니다. 자, 이 기능도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손목 올려 켜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비활성화가 된 후부터는 이렇게 손목을 들어 올려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계 화면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손바닥으로 액정을 덮어서 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덮으면 시계 화면이 꺼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면을 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액정의 손바닥이 닿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손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냅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계 화면이 꺼지는데요. 이렇게 꺼졌습니다. 자, 이 꺼지는 시간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터치해서 시간을 15초, 30초, 1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1분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계가 켜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배터리가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워치를 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빠른 설정 창을 불러오는데요. 여기서 위에서 두 번째 이 그림을 누르면 전원 옵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이 전원 그림을 누르면 꺼집니다. 아니면 설정,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내리다 보면 버튼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누르기를 눌러서 빅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전원을 끌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계를 연결할 때부터 AOD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AOD란 Always On Display의 약자로 대기 상태에서도 시계가 저전력으로 화면이 이렇게 항상 켜져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화면이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덮어서 화면을 껐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몇 시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Always on 디스플레이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을 껐을 때 완전히 화면이 꺼지게 되죠. 자, AOD는 켜져 있을 때가 꺼져 있을 때보다 당연히 배터리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길게 쓰고 싶다면 비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워치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른쪽 버튼 이 두 개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위에가 홈 버튼, 아래가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자,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어떤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지 무조건 처음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말 그대로 홈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자, 여기서 홈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내가 지정한 어플로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설정, 유용한 기능, 버튼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2번 누르기를 클릭하고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 열기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아래에 있는 내가 자주 가는 어플로 지정해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캘린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홈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캘린더 앱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전원 옵션을 불러왔지만 원래 기본 설정은 빅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빅스비로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유용한 기능, 내려서 버튼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길게 누르기를 빅스비로 바꿔주면은, 빅스비로 설정을 했다면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빅스비를 호출하게 됩니다. 반가워 빅스비. 휴대전화에서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은요, 한 단계 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어떤 식인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설정에 이렇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홈 버튼을 눌렀을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시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설정 메뉴로 다시 돌아가죠. 디스플레이 들어간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이게 뒤로 가기 버튼과 홈 버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설정, 유용한 기능, 버튼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짧게 누르기를 누르고 이전 화면으로 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최근의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을 띄워줍니다. 핸드폰의 최근의 사용 목록과 동일한 거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캘린더로 이동하고 한 번 더 눌러서 설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럼 뒤로 가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자, 뒤로 가기는요, 갤럭시 워치의 경우 어떤 페이지이든 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뒤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기만 하면 바로 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시계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알림으로 이동하고요. 다시 처음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빠르게 워치의 핵심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타일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워치의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빠른 설정 창, 마지막으로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설치된 어플들을 실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앱 트레이 메뉴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 각각의 메뉴들은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계 화면 테두리, 이 베젤 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요, 자, 이 방향에 따라서 빠르게 좌우로 이동하거나 혹은 이렇게 스크롤이 있을 때는 스크롤을 위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비활성화 해줄 수도 있는데, 설정, 일반 터치 베젤을 눌러서 사용 중을 눌러서 사용 안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베젤 부분을 돌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터치 베젤이 사용 중일 때 진동 피드백 기능이 ON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터치 베젤을 쓸 때 찰진 이런 진동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워치6 클래식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 베젤을 이용하면 똑같이 좌우나 스크롤 이동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확실히 물리 베젤이 이 터치 베젤보다는 사용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워치페이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최초의 시계 화면을 워치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워치페이스를 어떻게 바꾸냐, 먼저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요, 이렇게 워치페이스 편집 모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눌러야 편집 모드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진동이 느껴지기 전에 손가락을 떼버리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편집 모드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제일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면 시계 화면 추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워치페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워치페이스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추가해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치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선택한 워치페이스는요, 꾹 눌러서 편집 모드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겨찾기에 추가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다시 편집 모드에서 현재 워치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워치페이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즐겨찾기한 워치페이스를 지우게 됩니다. 완전 삭제가 아니고 즐겨찾기 한 목록에서만 사라지는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이번엔 이 꾸미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는 시계의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시계 종류, 시계 글꼴, 컴플리케이션, 이렇게 시계 바늘이나 색상 같은 항목들을 바꿀 수 있고요. 그 항목의 종류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컴플리케이션은 뭐냐? 한마디로 시계 화면에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위젯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 양쪽 두 개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터리를 추가하고요. 오른쪽은 계산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을 눌러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와 이렇게 계산기 위젯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배터리가 57% 남아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앱으로 바로 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같은 경우도 계산기를 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누르면 바로 가기가 가능하고요. 컴플리케이션들은 워치페이스마다 개수가 다양하게 있고요. 이걸 잘만 활용하면 시계 화면만 봐도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일부 애니메이션 워치페이스들은 이렇게 편집 모드에 들어가도 꾸미기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워치페이스는 사실 폰에서 꾸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핸드폰의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시계 화면을 클릭하면, 자, 여기서 즐겨찾기한 워치페이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꾸미기를 눌렀을 때 시계에서 설정할 때보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편집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계 화면에서 맨 아래로 내리다 보면 시계 화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워치페이스들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치페이스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터치 한 번만으로도 시계의 워치페이스가 자동으로 바뀌죠. 자, 시계를 차고 있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게 되면 시계의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주는데, 이렇게 시계가 켜져 있을 때 알림이 왔다면 자동으로 방금 온 알림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었더라도 수초 내로 화면을 터치하거나 화면을 켜게 되면 이때도 자동으로 방금 온 알림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가 미처 알림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계 화면을 보면 9시 방향에 빨간색 점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새로운 알림이 왔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계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최근 알림 순대로 나열을 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알림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경우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편 답장 보낼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비행기 그림 누르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톡 상세 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얘도 빠른 답장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자동 답변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지를 눌러서 직접 타자를 쳐도 됩니다. 종이 비행기 누르면 전송. 자, 아니면 다시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요 이모티콘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걸 누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음성 녹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비행기 버튼으로 전송, X는 취소. 자, 다시 이 메시지를 누른 다음에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 짝대기를 잡고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마이크, 얘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음성 인식으로 텍스트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데 꽤 괜찮게 변환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인식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말을 끝내고 종이 비행기 누르면 전송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경우는 시계로도 답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알림을 어떻게 지우느냐? 지우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지울 때는 해당 알림으로 가서 얘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통이 보입니다. 이 쓰레기통까지 던져주면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알림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알림 제일 왼쪽으로 가다 보면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알림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빠른 설정 창에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워치의 설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빠른 설정 창은요, 내가 시계 어느 화면에 있어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그림에서 보면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뭐 핸드폰의 제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직접 하나씩 눌러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취침 모드와 방해금지 모드 그리고 영화관 모드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슬레이트 그림의 영화관 모드를 활성화하면 보통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으로 기본 세팅이 되면서 이 정해진 시간 동안 AOD가 꺼지고요. 손목을 올렸을 때 켜기도 안 되고 시스템 알람, 타이머 소리도 꺼지고요. 그리고 터치를 해도 켜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갑자기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시계에서 화면이 켜지거나 소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이 어두우니까 맘 놓고 코를 팔려고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목을 올려버려서 시계가 켜지는 그런 불상사들을 막기 위한 에티켓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화면을 어떻게 켜야 되냐? 간단한데요.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다시 빠른 설정창에 들어가서 이 영화관 모드를 터치하면 이제 영화관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해금지 모드는 이 마이너스 그림을 터치하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때는 핸드폰으로 오는 알림들을 시계로 알려주지 않는 모드로서 시계에서 활성화를 하면 핸드폰도 자동으로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돼서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알림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핸드폰으로 카톡이 울리는 겁니다. 여친이 자꾸 말을 걸어요. 쓰잘데기 없는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다 녹음이 되잖아요. 카톡. 자, 그럴 때 초집중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 방해금지 모드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해금지 모드를 해제하면요, 활성화했던 동안 온 알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시켜도 이렇게 워치에서도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 침대 그림을 누르면 취침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해금지 모드 플러스 영화관 모드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화면도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 끄기를 통해서 모드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취침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 핸드폰은 이렇게 흑백 화면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기 전 어두운 주변 환경에 맞춰서 눈뽕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취침 모드를 끄게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은 이렇게 컬러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취침 모드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는 예약된 시간에 켜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취침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빠른 설정 창을 제일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보이는데요. 얘를 누르면 편집 모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꾹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 얘를 꾹 눌러서 페이지도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즐겨찾기에서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플러스를 누르면 다시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편집 모드는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의 빠른 설정창 메뉴에 들어가서도 추가, 삭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타일 메뉴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갤럭시 워치 6의 핵심 기능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 메뉴, 이를테면 달리기를 하고 싶다, 얘를 눌러요. 이렇게 운동 모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체성분을 측정하고 싶다, 뭐 캘린더, 혈압, 그리고 심박수, 그 밖에 뭐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파일 추가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파일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편집하려면 길게 꾹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시키고 싶으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삭제도 가능하고, 또 타일 추가를 눌러서 스트레스를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 또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의 타일 메뉴를 통해서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앱 트레이, 즉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해당 어플을 눌러서
그 앱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꾹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락처나 설정 같은 중요한 앱들은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꾹 누른 상태에서 어플끼리 합치면 이렇게 그룹화도 가능합니다. 그룹화 되었을 때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플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배경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색깔이 생겼죠. 자, 여기서 다시 그룹에서 빼고 싶다. 어떻게 하냐?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빼낸 다음에 위치하면 됩니다. 자,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워치 전용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운받아서 나만의 워치를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앱 트레이 또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의 앱스 화면에서 앱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앱의 순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스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 중이라서 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일 때 워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때 이 제스처 기능을 사용했을 때 전화를 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유용한 기능. 자, 여기서 내리다 보면 이렇게 제스처가 보이고요. 여기 있는 메뉴들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자,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전화가 왔을 때 두 번 흔들면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빠른 실행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사용함으로 바꾸고 옵션 선택을 기본은 내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손전등 켜기 이걸로 바꾸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켜져 있을 때 두 번 탁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손전등을 킬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유튜브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워치 화면을 이렇게 켜게 되면 6시 방향에 음표 그림이 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현재 음악이나 영상에 대한 재생, 볼륨 조절, 이전 음악, 다음 음악, 이전 영상, 다음 영상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헤드폰 그림은 내가 만약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소리를 폰으로 들리게 할 건지 이어폰으로 들리게 할 건지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운동 중일 때도 시계 화면 6시 방향에 운동 그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누르게 되면 현재 운동 시간과 거리, 아래로 내리면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운동을 일시 멈춤하거나 아니면 다시 계속하거나 종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운동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아까 내가 듣고 있었던 음악이나 유튜브 시청에 대한 컨트롤로 바로 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폰으로 음악이나 영상이 틀어져 있을 때 시계 화면을 켜자마자 이런 식으로 바로 미디어 컨트롤 화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미디어 컨트롤 기능 자동 실행 이거를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낙상 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다가 갑자기 크게 넘어지거나 큰 충격을 당했을 때 자동으로 긴급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안전 및 긴급, 낙상 감지를 누르고요. 얘를 사용함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 이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2나 이런 거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낙상 감지가 운동 중일 때만 할 건지 신체 활동 중에 사용할 건지 항상 사용할 건지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시계가 연결이 끊어지면 이렇게 진동과 소리를 통해서 시계로 알려주긴 하지만 만약 저처럼 시계가 진동 모드일 경우에는 한 번만 진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바로 확인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연결 해제 알림을 눌러주고요. 소리 및 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리 및 진동과 함께 전체 화면에 알림 표시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핸드폰 연결이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계속 지금 손목으로 진동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죠. 내가 확인할 때까지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디바이스를 찾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누가 내 핸드폰을 훔쳐간 경우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서 끊어졌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옵션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